성이에요. 얘가 이름이고. 자, 이 중에서 클로스트리디움 성을 가진 애 중에 뒤에서 우리가 보툴리눔이라는 애를 배우는데 걔는 이완성 마비예요. 얘는 강직성 마비고 기억해 두세요. 테타너스, 파상풍은 강직성 마비가 온다. 자, 그래서 이 사람 표정 보세요. 지금 입을 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볼이라든지 입을 벌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은 근육의 움직임이고 이런 것들도 결국은 뇌가 컨트롤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고 깨물근이라 그래서 이제 이쪽에 있는 이런 근육 같은 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 경부강직, 연하곤란, 체온 상직, 상승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경련만 일어나고 마비는 이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표정 같은 것도 냉소라 그래서 이게 뭐 약간 어 뭐라 그러죠? 약간 냉소적이다 뭐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약간 웃음을 짓는 듯한 표정인데 실제로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똑같긴 한데. 자,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사진 보여드릴 때 몸이 휜 거를 보여드렸죠, 그죠? 그게 되게 특징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몸이 이런 식으로 강직되는 거예요. 몸이 이런 식으로 강직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흐물흐물한 게 아니고 척추를 중심으로 머리랑 다리 쪽이 활 모양으로 휘듯이 강직됩니다. 그래서 어, 팔 모양 강직이라든지 아니면 근육 수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면은 그냥 화상풍이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도 출산하는 과정에서 뭐 상처가 났다든지 해서 감염이 됐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모르셔도 되고. 자, 예방. 자, 일단 예방하는 방법은 뭐예요? 제일 좋은 예방법은 광견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소독하고 백신 맞고 항열청 맞죠? 얘는 조금 달라요. 백신은 평소에 사람도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독하고 심하면은 항열청까지 주입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백신을 맞는 거예요. 사람들도 백신을 맞으니까 어, 그 보통 이제 T가 붙은 게 그 파상풍 백신이에요. 테타너스에 T가 붙어갖고 거기에 뭐 대비 붙거나 뭐 T 다가 붙거나 해갖고 다른 한 세네 종의 다른 질병이랑 같이 묶여서 백신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백신이 잘 돼 있으니까 백신을 일단은 맞아야 되고 자 일단은 백신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지금 몸이 막 이렇게 휘는 이런 무서운 것도 있지만 아까 보셨듯이 어때요? 신경독소 말고도 얘는 얘대로 현기적으로 몸에서 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살이 썩는 거죠. 그러면은 살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백신 같은 거를 맞아둘 필요가 있고 파상풍 예방접종 기록을 확인해서 파상풍균 독소에 대한 면역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접종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처음 접종한 지 너무 오래됐고 부스터샷이라 그러죠. 추가 접종한 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러면은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때는 독소 같은 것들을 중화시킬 수 있는 어떤 뭐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넣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년마다 예방 접종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고 자, 화상풍 면역 글로불린이나 항독소를 정맥 축사해서 독소를 중화시킬 수도 있고 항생제를 투여하기도 한다. 자, 여기서 또 세균이랑 바이러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자,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보통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완전 치료제 있습니까? 치료제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발이 됐지만 바이러스 자체는 치료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몇몇 바이러스에 대해서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우리 타미플루라고 있죠. 타미플루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허피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헤르페스라고도 하는 뭐 이제 그런 거 있는데 보통 뭐 입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벽처럼 이제 생식기 있는데 어떤 그런 증상 같은 걸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팜시클로버라든지 그런 것들 병원에서 줘요. 그런 연구 같은 게 허피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그렇게 치료 효과가 엄청나게 좋지는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확 죽거나 그러진 않고 또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사실 치료제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균은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치료제가 바로 항생제예요, 항생제. 그래서 세균은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보통은 백신을 맞는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항생제를 갖다가 투여를 하게 되면은 치료가 됩니다. 이거는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자, 일단 세균은 그렇게 죽이지만 세균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독소를 내뿜는다고요. 그 독소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뭐 면역 글로불린이라든지 이게 결국은 항체예요. 아니면은 뭐 항독소 같은 걸 넣어갖고 중화시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네요. TD 백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통해서 맞아야 되고 국내에서는 뭐 신고를 받기 시작했지만 보고율은 낮은 실정이며 연간 10건 내외로 보고된다. 10건 내외라도 걸리면은 잘못 걸려갖고 너무 방치하게 되면은 신경 증상도 보이고 뭐 절단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는 감염이 굉장히 많이 되겠지만 백신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백신 맞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고가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뭐 기본적으로 파상풍이라는 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핵이에요. 결핵. 결핵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불주사라 그래갖고 요새도 불주사 있나요? 저 어릴 때는 이제 불주사라 그래갖고 어깨에 있는데 결핵 주사를 맞아요. BCG 예방접종이라 그러는데 결핵은 많이 들어보셨죠? 결핵이 옛날에는 사실상 완전히 이제 불치병이었어요. 폐결핵이라 그래갖고 일단은 걸리게 되면은 이게 폐에서 막 증식을 합니다. 증식을 막 하고 자라고 증식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고 하면서 질병을 이제 일으켜요. 이거는 호흡기 쪽에 친화적인 세균이기 때문에 호흡기 질병을 일으키는데 일단은 폐렴 같은 것들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각혈이라고 해서 피 같은 거 토하고 뭐 그래서 뭐 결핵 같은 거 걸리면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 죽었죠.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결핵이 사실 굉장히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감염이 되면은 세균성 질병이기 때문에 세균은 약이 있다 그랬죠. 항생제로 이제 뭐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결핵이 사실 많이 없어졌는데 예방접종도 잘 하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근 한 10년 정도에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특히 젊은 여성분들 여러분들도 잘 들어두세요.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 결핵이 많이 증가했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 먹지 않는다든지 영양 상태가 좀 안 좋은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결핵에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병도 걸리고 잘 못 먹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양 상태가 또 안 좋고 그러면은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결핵은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방접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릴 때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예방접종은 제 윗대 있는 사람들까지 그냥 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 이 접종을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핵은 전 국민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은 그래도 컨트롤이 되는 편이다. 결핵도 이제 비슷하게 코로나처럼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돼요. 침이 튄다든지 아니면 뭐 밥을 뭐 그냥 그 찌개 같은 거 같이 숟가락 넣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술잔 돌리고 막 이런 문화 같은 거 있죠.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침이 닿는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로나랑 비슷하게 일단은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때요? 감염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감염되면 기본적으로 가족들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인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고 그렇죠. 어떻게든 그리고 뭐 그냥 가까이 있으면은 침이 튀어서 그냥 감염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감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염이 굉장히 잘 되는 질병이고 지금의 코로나처럼 전 국민 예방접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발생률이 굉장히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60대 미만 우리나라 모두의 어깨에 있는 이거 불주사라 그래갖고 여기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죠. 이걸 맞으면은 이른바 불주사라고 하는 결핵 예방접종 자국. 자, 뭐 글이 너무나도 많아요. 얘도 되게 특이한 세균입니다. 자, 일단은 얘는 특징은 세균이에요. 세균. 세균이니까 성이 있고 이름이 있겠죠. 성은 뭐냐면은 마이코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균입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투베르쿨로시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되게 복잡하죠. 세균 이름은 대부분 라틴어기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플레임은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쿨로시스가 플레임이에요. 자, 근데 내가 보통 이거를 표시할 때 이름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성은 그냥 점을 찍어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M 해놓고 그냥 딱 점만 찍는 거예요. 그러면 M 점 보비스라고 그러면은 성이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클로스트리디움 테탄이 배웠죠. 파상풍 할 때.
클로스트리디움도 그냥 C하고 점만 찍기도 해요. 이름이 너무너무 기니까. 자, 인체 결핵을 유발하는 균이다. 그람 양성의 강균이다. 자, 그람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세균이니까 얘는 뭐라고요? 양성이니까 보라색이 되겠네요. 강균이니까 뭐라고요? 길쭉길쭉한 세균입니다. 자, 특징적으로 뭐 염색하는 방법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뭐 수의대 국가고시에 가끔 나오는데 항산성이라는 염색을 해요. 염색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한데 얘는 좀 독특하게 항산성이라는 염색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현막이나 편모가 없고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다. 아포 형성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까 클로스트리dium은 동글동글한 아포를 형성해갖고 생존에 유리하게 만든다 그랬죠? 얘는 그러한 아포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뭐 편모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독특한 애들이 별로 없다. 자, 그 다음에 얘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엄청 느리게 자랍니다. 그래서 결핵에 감염이 되면은 질병이 이 발생되는 속도가 되게 느려요. 여러분 코로나 감염되면 어떻게 돼요? 2주 안에 증상이 나오든 안 나오든 결판이 나겠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자라는데 몇 달 걸립니다. 그래서 배양에는 발육 속도가 늦어서 보통 세균을 배양하는 온도가 30도에서 한 37도 정도에서 배양을 합니다. 그래서 한 4에서 8주, 한두 달 정도는 돼야지 애가 조금 양이 좀 있다 싶을 정도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것들을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결핵균은 뭐라고요? 그람 양성의 강균이고 항산성으로 염색이 되고 발육 속도가 굉장히 늦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감염동물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람도 걸리지만 제가 여태까지 사람 결핵만 계속 얘기했지만 동물도 걸립니다. 동물도 걸리고 자, 그래서 두 종류가 있어요. 제일 흔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두 종류가 있고 첫 번째가 마이크로박테리움 M 지금 M하고 점 찍었죠. 투베르클로시스라는 애가 있고 보비스라는 애가 있어요. 성은 똑같은데 지금 이름만 다른 거죠. 자,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레프리란 것도 있는데 그 문둥병이라 그래서 나병을 유발하는 거 이게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에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질병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투베르클로시스랑 이제 보비스가 있고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인형결핵이라 그래요. 인형결핵이라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인형결핵이라 부르고 얘를 우형결핵이라 그래요. 우형결핵. 소가 많이 걸려서 우형결핵이라 그래요. 이 보비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아까 그 BSE 할 때, 광우병 할 때 맨 앞에 그 B가 보바인이라고 그랬죠. 보바인. 보비스, 보바인 이게 다 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 하면은 소가 걸리는 소 우자 써서 우형결핵, 인형결핵, 우형결핵. 어,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전파되는 양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랑 비슷해요. 비말을 통해서 아니면 침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감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비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침이랑 비말이랑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에요. 침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물이랑 같이 나가는 게 침이죠. 이거 고양이 있네. 물이랑 같이 나가는 게 침이고 그 다음에 비말이라는 건 뭐냐면은 처음에 침이 딱 나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비말 나중에 우리 배어 역학할 때 수분이 증발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이제 무거운 게 없죠. 밑으로 안 떨어지고 위에서 둥둥둥둥둥둥 비말이라는 게 떠다닙니다. 그래서 실내 감염 같은 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내가 이 사람이랑 침 튀기면서 얘기도 안 했고 밥도 안 먹었어도 비말이 실내에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그 감염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인 경우에는 환기를 제대로 하라는 이유가 비말을 밖으로 빼기 위해서요. 저 사람이랑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비말이 둥둥둥둥 떠다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막 침 튀면서 얘기했다. 아니면은 뭐 침이 여기저기 묻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수분이 증발되고 비말이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질병을 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좀 복잡하게 나왔는데. 네. 이제 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비스, 우형결핵에 걸리고 사람은 이제 인형결핵에 걸리는데 일단은 소는 사실 두 개 다 걸릴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걸릴 수도 있는데 사람이 걸리는 타입이 이제 딱 기본적으로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랑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클로시스.
이 외에 새가 걸리는 게 있고 뭐 파충류가 걸리는 게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런 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두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비스란 애는 보통은 소가 걸려가지고 우유를 통해서 얘가 배출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소를 키우는 목적은 두 개죠, 보통. 우유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그래서 우유 먹는 소는 막 까맣고 이런 뭐 홀스타인 계열이라 그러죠. 얼룩소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우유를 이제 내뿜으면은 우유를 내뿜는 게 아니고 우유를 사람이 이제 젖을 통해서 짜면은 착유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우유 속에 이 결핵균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는 거죠. 사람이 먹어서 감염될 수도 있고 또 누가 먹죠? 송아지가 먹죠. 송아지가 먹어서 감염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원래 소가 잘 걸리는 게 아닌데 소가 걸릴 수도 있어요. 소가 걸려가지고 인형결핵이죠. 인형결핵이 있어서 소가 걸린 상태에서 이거는 우유를 통해서 나오진 않고 보통 소고기를 먹죠. 그러면은 소고기를 먹을 때 여기에 있던 이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클로시스 이 인형결핵균이 소고기에 묻어서 사람이 이걸 섭취를 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 일단은 결핵에 걸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말을 통해서 전염되는 거는 요 결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 결핵,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냥 인형 결핵, 사람 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요 결핵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물을 통해서 전파될 때는 두 가지 루트예요. 보통 첫 번째는 이 보비스라는 애가, 그쵸? 우유를 통해서 나와가지고 이거를 먹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투베르클로시스라는 애가 소고기를 통해서 사람 쪽에 감염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감염이 돼갖고 사람끼리 이제 전파를 시키는 거죠. 자, 우유라든지 고기, 사람이라든지 송아지가 걸릴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라든지 뭐 다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개도 있고 조류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결핵에 걸리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이 이제 걸리는 루트는 기본적으로 소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개가 걸려 있으면 어때요? 사람도 개를 통해서 걸릴 수 있죠. 그렇게 걸릴 수 있고, 그리고 사람끼리는 또 스스로 비말을 통해서 감염시킬 수도 있고. 자, 일단은 사람이 걸리게 되면은 만성 소모성 질환이 돼갖고 결핵 같은 거가 만성 소모성이라는 게 뭐냐면 몸이 계속 소모가 된다는 거예요. 만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몸이 급격하게 막 이런 체온 그런 어떤 몸의 어떤 뭐라 그러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소모가 되는 게 아니고 아주 만성적으로 소모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좀 몸이 슬슬 피곤해진다든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뭐 좀만 걸으니까 피곤해서 눕고 쉬고 싶어진다든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뭐 수업을 듣다 보니까 금방 졸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 소모성 질환이 그래서 몸의 어떤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모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양 상태 같은 거랑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련이 있는 거고 전신 증상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폐결핵을 일으킵니다. 폐결핵을 일으켜서 얘네들이 이제 폐 안에서 이 세균이 되게 느리지만 잘하는 거죠. 아까 되게 느리다 그랬죠. 그래서 결핵을 일으켜가지고 질병을 일으켜서 뭐 각혈을 한다든지 피를 토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고. 자, 일반적으로 그 전통적으로 이 균을 갖다가 이 사람이 결핵에 걸렸는지 이제 뭐 걸리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투베르클린 피부 반응이라 그래가지고 피부에다가 직접적으로 그 항원 같은 걸 넣는 거죠. 항원을 넣게 되면은 이제 뭐 항체랑 반응을 해서 이게 이제 부어오르냐 그렇지 않냐 그거에 의해서 이제 뭐 결핵의 감염 여부 같은 것들을 옛날에 이제 따졌다. 지금은 이 이제 스킨 테스트, 투베르클린 스킨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제일 대표적인 방법인데 지금은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피를 뽑아서 검사하면 더 정확합니다. PCR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자, 일단은 뭐 동물 같은 경우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소에서는 우유랑 고기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는 자 근데 우리가 우유랑 고기를 이마트에서 이제 사 먹을 때 얘가 결핵에 걸린 소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소비자한테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검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우유는 어때요? 살균 처리를 다 하죠. 우유는 우리가 먹는 우유가 소에서 착유한 우유를 바로 먹는 우리가 생유라 그래요. 생유. 그런 생유를 먹는 게 아니고
한번 끓인 우유를 먹습니다. 한번 끓인 우유를 먹기 때문에 우유를 통해서 결핵이 감염될 확률은 0에 가까워요. 여러분이 어디 목장에 방문해가지고 누가 그냥 생유 몸에 좋다 그래서 한 잔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감염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뭐 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유통 과정을 거친 그런 우유, 슈퍼에서 사 먹는 우유는 전부 다 살균 처리가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통해서 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적고 고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고기 같은 경우도 보통은 도축 검사를 할 때 수의사들이 이제 그 도축 검사를 하게 되는데 병소를 봐요. 폐라든지 이런 데서 병소를 보고 결핵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여부를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뭐 고기를 먹고도 감염될 확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는 인수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키우는데 어떤 결핵의 증상을 보이는 애들이 있다. 검사해 보니까 결핵이다. 그런 애들은 바로 이제 살처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도축 검사할 때 말씀드렸듯이 도축 검사할 때 도체를 이제 딱 보면은 어때요? 결핵의 여부를 수의사가 육안으로 보고 만약에 결핵병에 걸린 것 같다 의심이 된다 그러면 바로 폐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제 폐를 갖다 잘라보면은 안에서 그 치즈 같은 것들이 막 세균이 자라있고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생유 음용 주의, 유제품 살균 소독 철저히. 그래서 유제품은 어차피 다 살균이 돼서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다음 반려동물의 정기적 결핵 검사 하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아무도 없죠.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렵고. 동물이 그리고 어디서 뭐 결핵에 걸려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죠. 대신에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어요. 뭐 우유를 훔쳐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고기를 훔쳐먹는다든지. 그다음에 BCG. 이제 BCG 접종을 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결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굉장히 성장도 느리고 한데 잘 먹고 깨끗한 데서 편안하게 있으면 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결핵 같은 거 물론 이제 방법은 없지만 폐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못 먹고 가난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소설 같은 데 읽어보면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잘 먹고 그냥 잘 돌봐주면은 어, 적어도 죽지는 않고 몸이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새 왜 결핵이 막 늘어나고 있는지 보니까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 같은 것들을 잘 먹지 않고 하면서 영양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결핵에 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소에서 결핵균을 갖다가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약독화라 그래요. 이거를 독성을 약화시킨 코로나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BCG 예방접종이라 그래서 이렇게 맞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빨갛게 나오게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다 접종을 하게 된다. 전 국민 다 접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핵의 치료약은 뭐냐면은 자 일단은 결핵은 뭐라 그랬어요? 항생제라 그랬죠. 항생제. 세균이라 그랬죠. 세균이니까 항생제가 듣죠. 그래서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항생제가 지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 항생제 중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항생제 혹시 있어요? 페니실린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죠? 페니실린, 그 다음 뭐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것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후시딕 엑시드라 그래서 후시딘에 들어있는 게 후시딕 엑시드. 그래서 뭐 아목사실린이나 뭐 그다음에 뭐 세팔렉신 뭐 이런 항생제 아마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 같은 거 해주면은 자 그래서 항생제를 굉장히 다양하게 먹어야 되는데 자 이 치료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결핵균이 서서히 자라지만 죽는 것도 천천히 죽어요. 그래서 치료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결핵약 복용 시 결핵 환자의 몸속 결핵균이 서서히 악체가 되고 자 일단은 치료 기간이 길면은 재발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게 치료 기간이 길면은 여러분들 그 결핵이 그 젊은 여성분들이 걸려서 약을 막 먹어갖고 치료를 한다 그러는데 약을 얼만큼 먹냐면은 한 움큼씩 먹어요. 한 움큼씩 먹고 밥이랑 이런 것도 되게 잘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약을 먹다가 중간에 너무 귀찮으니까 잘 안 먹고 이제 몸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먹고 그러면은 결핵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만 키워가지고 다시 서서히 자랍니다. 결핵균이 죽은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균은 성장이 굉장히 느리다 그랬죠. 굉장히 느리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핵에 다시 감염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네,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데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거 되게 많아요. 뭐 결핵 뭐 다시 재발해가지고 뭐 이제 뭐 그런 경우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사람끼리 이제 전염이 되니까 옛날에는 어 결핵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코로나 격리시키듯이 격리를 시켜놓고 치료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코로나는 여러분 뭐 길어야 보통 이제 한 달 이내에 끝장이 나겠지만 결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달씩 걸려요. 요양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오래 지내거나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전염을 시켜버리니까 결핵은 그죠? 치료 기간이 길었거나 결핵균이 살짝 남아있는 환자들이 해당된다. 결핵 치료 후 3에서 6개월 안에 가장 많은 재발 환자가 발생한다.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꾸 약을 안 먹으니까 재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럼 치료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약을 잘 먹어야 된다. 제때 약 먹지 않으면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불가능하다. 제때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건너뛰거나 이미 중단한 경우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핵은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병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사도 그렇지만 주사도 전 국민이 다 맞지만 치료 같은 데도 이제 국가에서 어쨌든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뭐 1차 결핵 치료 6에서 9개월 정도 치료하는데 두 가지 약만 먹여서 20에서 100만 원 정도 드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치료 기간이 길어요. 치료 기간이 기니까 먹다가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면 의사를 이제 뭐 속이든지 해갖고 약을 안 먹어요. 자 그러면은 결핵이 내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항생제가 안 듣는 게 내성이에요. 약을 이제 먹었는데 세균이 항생제에서 죽는 거죠. 근데 자꾸 약을 주다 보니까 세균이 항생제를 갖다가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때요? 약을 먹어도 세균이 죽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핵이 약을 먹어도 이제 죽지 않는 단계에 온 거예요. 자, 그럼 다섯, 여섯 개의 약을 먹게 되고 돈은 엄청 들고 치료는 1년 6개월씩 걸린대요. 자, 그러면은 이때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은 자, 이렇게 많은 약을 이제 주게 되는데 제때 복용하지 않으면 그때는 난치성이라 그래갖고 약이 안 듣는 단계가 옵니다. 치료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고 그러다가 만성 소모성이니까 몸이 삐쩍삐쩍 마르면서 약은 안 듣고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결핵에 걸렸다 그러면은 옛날처럼 사람이 막 죽어나가거나 그런 폐병은 아니고 막 각혈한다거나 그런 병은 아니지만 일단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들고 치료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약을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재발하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나라 결핵을 보면은 우리나라 엄청나게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은 이 결핵은 보통 후진국병이라고 하거든요. 왜? 결핵이라는 게 세균도 그렇지만 잘 못 먹고 지저분한 환경에서 영양 상태가 안 좋으면 잘 걸리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걸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영양 상태가 오히려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보통 후진국병인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결핵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술잔 돌리는 문화, 그 다음에 찌개 같이 떠먹는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다양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결핵이 거의 없어요. 미국은 결핵이 거의 없어서 어, 우리나라 BC 접종하죠. 결핵 접종하는데 미국에서 접종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뭐 영주권을 취득한다든지 시민권을 취득한다든지 하면은 지금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결핵이 없다, 결핵이 없는 상태라는 거를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갖고 보여줘야 돼요.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 과정도. 그래서 결핵이 일단은 이제 감염이 되게 되면은 되게 골치가 아픈데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일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골치 아픈 병인데 우리나라 특이하게 결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심지어 일본 같은 이런 선진국에서는 결핵의 발생률이라든지 사망률이 굉장히 적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질병은 안 그런데 특이하게 결핵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신규 결핵 환자의 대부분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 많고 그래서 정기 검진이 필요하고 가족 간 감염이 많다. 그래서 국을 떠먹는다든지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 그런 경우가 많았죠. 그 다음에 체계적이지 않은 결핵 환자 관리. 그래서 결핵이 이제 뭐 말 그대로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가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면은 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퍼지고 그랬죠 옛날에. 그거랑 이제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잘 이제 컨트롤이 안 되면서 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어, 46분? 그럼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 시간부터 3시간 다 해야 되는데. 네, 오늘 수업은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리스테리아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리스테리아는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할게요. 지금 제가 질병을 사실 좀 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앞에 있는 몇 개 질병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뒤에 가면은 그냥 조금 더 조금 짧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점들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잘 쉬시기 바랍니다. 수업 끝났어요. 빨리 나가세요. 채원 학생.